네, 지난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의 시작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24 류지연입니다. 48일 만에 재개된 K리그 클래식에서 수원, 로저 산토스, 브라질 콤비의 활약을 앞세워서 이겼습니다. 특히 로저 선수 출전 10경기 만에 K리그 데뷔골을 기록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빅매치 하이라이트에 담았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에서 수원이 울산을 꺾고 4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전반 21분 수원의 산토스의 크로스를 로저가 헤딩골로 연결해 리드를 잡았습니다. 4분 뒤 산토스의 기습적인 중거리 슈팅으로 수원은 한 점 더 달아났습니다. 서정재의 패스를 받은 산토스가 오른발 슛으로 성공시킨 것입니다. 후반 12분 울산의 만회골이 나옵니다. 이재훈의 헤딩 만회골로 선수들도 응원석도 모두 기뻐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김은선이 다이빙 헤딩골을 넣어 수원이 2점 차로 울산을 따돌렸습니다. 후반 23분 울산의 고창현이 페널티킥을 넣었습니다. 수원은 9경기 만에 울산을 꺾었고 리그 순위도 6위에서 4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날 경기는 브라질 월드컵에서 희비가 갈린 수원의 정성용과 울산의 김승규 골키퍼의 대결로 관심을 모았지만 정성용의 결장으로 아쉽게 무산됐습니다. 포항은 서울과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후반 22분 만에 첫 유효 슈팅이 포항 김재성의 발에서 나왔습니다. 지루한 경기에 단비 같은 유효 슈팅이었지만 골키퍼가 더 빨랐습니다. 반격에 나선 서울의 고요한이 오른발 슈팅을 때렸지만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신화영 골키퍼의 선방이었습니다. 후반 막판 포항의 신영준이 슈팅을 날려보지만 골포스트에 맞는 등 골운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경기 내내 유효 슈팅이 11개에 그칠 정도로 90분 내내 지루한 공방전을 펼치던 두 팀은 결국 0대0 무승부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언제나 변함없이 축구 자리를 지켜주는 두 분입니다. 허재원 기자 그리고 오래간만에 돌아오셨죠? 안승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이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홍명보 감독 결국 사퇴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축구협회가 정말 부담을 떠안으면서까지 홍명보 감독을 데려가겠다 이렇게 유임 결정을 했는데 딱 일주일 만에 홍명보 감독이 사퇴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면서 홍명보 감독에 대한 여론이 너무 나빠진 게 결국 발목을 잡게 됐는데요. 훈련 기간 중에 토지를 매입하고 또 벨기에전이 끝난 다음에 회식을 하고 또 음주 가무를 즐기고 이과수 폭포에 관광을 가고 이런 사실들이 숨겨졌던 사실들이 계속 나오면서 결국 여론이 더욱 안 좋아졌는데 홍명보 감독의 좀 개인적인 부분까지 너무 이렇게 침해를 하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홍명보 감독에 이어서 감독의 스네이스 된 것 같습니다. 농구에서는요, 정재근 감독이 박치기를 해서요, 지금 또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죠? 이게 더욱 문제가 된 게 이제 국제대회였단 말이죠. 네. 세계 여러 각국의 대학생들을 초청해서 대회를 연 건데, 이 아시아 퍼시픽 대회 결승전에서 라이벌이죠. 연세대와 고려대가 붙었는데, 심판 판정에 좀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전부터. 그랬던 게 이제 쌓이고 쌓여서 결국 심판을 밀치고 욕설을 하고 머리에 박치기까지 하면서 곧바로 퇴장 명령을 받았는데 일단 연세대는 정재근 감독의 자격을 일단 정지를 해놨고요. 네. 그래서 좀 조만간 상벌위원회를 열어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인데 아무래도 굉장히 최고 수준의 징계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저는 박치기가 상당히 좀 낯설었고요. 네. 박치기는 또 어린 시절 저도 해보긴 했습니다만 그 야구장 같은 경우는 감독들이 배치기까지는 해요. 배치기 정도에서 신체 접촉은 퇴장인데 박치기 나오는 거 보고 지금 약간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예, 약간 무섭다. 예, 그래서 좀 모자를 쓰고 다녀야 되나 그런 생각했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두 감독님들 다음에는요 경기장 안에서 정정당당한 실력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3, 4위전과 결승전만 남겨두고 있는 월드컵 예상 마지막 시간입니다. 먼저 월요일 새벽 결승전부터 살펴보겠는데요. 결국 독일과 아르헨티나 24년 만에 맞붙습니다.
두 팀이 월드컵 결승에서 만난 게 2번 있었습니다. 네. 86년 멕시코 월드컵 그리고 90년 이탈리아 월드컵에서 2번 연속으로 결승 대결을 펼쳤는데 86년에는 아르헨티나 그리고 90년에는 당시 서독이죠. 한 번씩 우승을 나눠 가졌습니다. 이번에 24년 만에 진정한 승자를 가리게 된 건데요. 최근에는 독일이 모두 웃었습니다. 2006년 독일 월드컵 그리고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2번 모두 8강에서 만났는데 이때는 독일이 2번 다 이겼습니다. 월드컵에서 총 6번 만나서 독일이 4승 1무 1패로 앞서고 있는데요. 네. 반면 아르헨티나의 유리한 징크스도 있죠. 지금까지 19번의 월드컵 중에 남미를 포함해서 북중미까지 아메리카 대륙에서 열린 대회에서는 한 번도 유럽팀이 우승한 적이 없습니다. 과연 독일이 개최 대륙 징크스를 깰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독일이 분명히 앞섭니다. 탄탄한 미드필드진을 기반으로 훈멜스와 보아탱이 지키는 수비진이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리고 최종 수비수로 불리는 골키퍼 노이어까지 도무지 빈틈이 보이지 않는데요. 네. 브라질을 상대로 7골을 뽑아낸 준결승전 독일의 진짜 위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한판이었습니다. 골잡이 뮬러가 한 골만 추가하면 득점왕에 등극하기 때문에 동기부여도 충분한 상황이죠. 반면에 아르헨티나는 이번 월드컵 6경기에서 5경기를 한 점 차, 그리고 나머지 한 경기는 승부차기로 겨우 이겼습니다. 네덜란드와 준결승을 수중전으로 치르면서 120분을 모두 소화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불리한 상황입니다. 설상가상 독일보다 하루를 덜 쉬죠. 결승전에 나서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메시가 막힐 경우에는 다른 공격 루트를 좀처럼 뚫지 못하는 약점까지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독일이 워낙 막강한 전력을 보여주면서 결승전 예상이 다소 김이 빠질 정도인데요. 네. 조직력과 골 결정력, 체력과 정신력까지 모두 독일의 우세를 예상합니다. 네, 독일과 아르헨티나 24년 만에 재격돌합니다. 과연 월드컵 트로피 누구 품에 안길까요? 3세판으로 미리 만나보시죠. 네, 2014 브라질 월드컵의 마지막 승부의 추는 아르헨티나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허재원 기자, 메시만 막히면 갈 길 있는 아르헨티나라면서 묵묵히 독일을 응원해줬고요. 최용석, 우충원 기자, 메시의 재림, 사랑해요 메시를 외치면서 팬 바라기의 끝판왕을 보여주셨네요. 네, 세계 축구 역사에 남을 치욕을 당한 브라질, 내일 새벽입니다. 명예 회복에 나서게 되는데요. 워낙 충격이 커서인지 과연 제대로 경기를 펼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거기다가 상대가요, 네덜란드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경기? 네, 정말 만만치 않은 상대 네. 네덜란드를 만나는데 아직까지도 브라질은 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 분명히 보입니다. 브라질이 독일에 내준 7골이 브라질 축구 역사상 A대표팀의 한 경기에서 내준 가장 많은 골입니다. 그리고 역대 월드컵 역사를 봐도 개최국이 이렇게 많은 골을 내주면서 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브라질 팬들이 개최국의 우승을 굳게 믿고 있었는데 네이마르의 부상과 함께 우승 꿈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긴 대표팀이 빚을 갚을 때인데요. 경고 누적으로 준결승에 결정하면서 수비진 붕괴의 원인이 됐던 주장 티아고 실바 선수가 3, 4위전에는 돌아옵니다. 무엇보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는 선수들의 정신무장도 어느 때보다 비장합니다. 반면 네덜란드는 준결승전에서 브라질에 비해서 훨씬 좋은 경기 내용을 선보였습니다.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대등한 경기를 이어가면서 전후반과 연장까지 120분 동안 접전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의 시원한 공격 축구를 기대한 팬들은 조금 실망하셨죠. 이렇다 할 득점 기회 한 번 없이 수비로만 일관했습니다. 이런 경기 내용은 코스타리카와 8강전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네덜란드는 2경기 연속 연장 120분 동안 득점이 없는 답답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체력도 문제입니다. 2경기 연속 연장 혈전, 그리고 단 이틀만 쉬고 3, 4위전에 나서기 때문에 주전들의 체력은 이미 고갈될 대로 고갈됐습니다. 특히 무득점이 4경기째 이어지고 있는 판페르시, 그리고 2경기에서 240분을 뛴 로번이 지칠 경우에는 네덜란드는 그저 평범한 팀일 뿐입니다. 심리적인 면을 고려하더라도 아직까지 객관적인 전력은 브라질이 앞섭니다. 그리고 일정의 유리함까지 고려한다면 브라질의 승리를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네, 무엇보다 브라질이 7대1의 대구력을 극복하고 마지막 자존심 찾기에 성공할지 궁금한 경기인데요. 브라질과 네덜란드의 3, 4위전 예상평으로 모아봤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3세판에서도 브라질의 굴욕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가 더 우세하다는 평이 강세인 가운데 허재원 기자가 브라질을 홀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최용석 기자, 삼바 축구의 실종이라고 했고요. 우충원 기자, 정신도 잃고 갈 곳도 잃은 브라질이라면서 네덜란드가 이길 거라고 해주셨네요. 네, 이제 단 2경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준결승에서 밀러가 한 골을 추가한 반면 메시와 로번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6골로요. 콜롬비아의 하메스 로드리게스가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밀러가 한 골 차로 바짝 추격해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득점왕. 네, 로드리게스가 일단 월드컵을 접었죠. 네. 콜롬비아가 8강에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5경기에서 끝났고 5경기 모두 득점을 올리면서 6골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득점왕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아 보이는데요. 아르헨티나와 결승전을 앞두고 있는 밀러의 컨디션이 워낙 좋습니다. 더구나 득점이 같을 경우에는 도움 개수에 따라서 순위를 정하게 되는데 밀러는 이미 3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2개의 로드리게스를 앞서고 있습니다. 즉 밀러가 결승전에서 한 골만 추가하면 득점왕에 오른다는 뜻이겠죠. 밀러가 득점왕에 오르면 월드컵 사상 유례 없는 2대회 연속 득점왕을 달성하게 됩니다. 메시의 경우는 독일과의 결승전에서 최소 해트트릭 혹은 2골과 도움 2개 이상을 올려야 됩니다. 강력한 조직력을 갖춘 독일을 상대로 뽑아내기는 좀 어려운 기록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실상 메시는 득점왕 레이스에서 저는 탈락했다고 봅니다. 네. 결론적으로 지금의 컨디션과 팀 전력을 다 감안한다면 밀러의 득점왕 등극이 가장 유력합니다. 네, 스포츠 팬이라면요, 누구라도 이번 월드컵에서 누가 득점왕이 될 거고 또 우승팀은 어디로 갈지 굉장히 궁금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안승호 기자님의 의견이 굉장히 듣고 싶습니다.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제가 좀 나름의 또 견해는 있습니다. 네. 절대 이미 그 득점왕 경쟁은 또 승부는 끝났다. 로드리게스가 좀 확정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월드컵 결승전이라는 게 다득점이 나는 경기를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그렇죠. 야구로 따지면은 한국 시리즈 1차전을 갔거든요. 먼저 걸어 잠그죠. 에이스급에서 잠그고 1점 승부로 이제 1, 2점 승부로 나기 마련인데 그 골이 과연 밀러한테 올까요? 메시한테 갈까요? 이거는 득점한 물론 그런 좀 다득점 경기 나면 재미는 있겠지만 이미 로드리게스는 잔치를 벌여도 된다. 이렇게 해서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너무 전문적인가요? 네, 너무 전문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득점왕 경쟁이 사실상 로드리게스와 밀러의 대결로 압축될 거라는 허재원 기자의 예상이 있었는데요. 다른 기자들도 의견을 동의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그야말로 우충원 기자의 팬심 폭발했습니다. 우충원 기자만이 독야청청 메시가 2골을 넣고 우승과 골든슈를 모두 갖는다며 결발하게 끝을 보여주셨고요. 최용석, 허재원 기자 한 골만 넣어도 되는 밀러가 득점왕 타이틀을 가져갈 거라고 예상해 주셨네요. 네, 이번 월드컵의 최대 유행어였죠. 땡큐보다 더 고맙다라는 뜻에서 나온 땡큐라는 단어인데요. 이번 브라질 월드컵으로 큰 기쁨을 준 모든 선수들에게 땡큐입니다. 계속해서 야구 3세판 이어갑니다. 함께 하시죠. 네, 오늘 있을 프로야구 4경기에 대한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전통적인 모순의 대결입니다. 넥센의 국산창, 또 NC의 외제 방패 대결이 될 것 같은데요. 더구나 2위 싸움이 벌이고 있는 두 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넥센을 좀 주목해봐야 되는데요. 네, 넥센 염경엽 감독이 올스타 브레이크를 앞두고 제2의 개막을 선언했습니다. 부상과 부진으로 2군에 내려가 있던 조상우, 또 문성현, 오재영 선수 등이 그 투수진에 가세하면서 개막 당시에 그 마운드 전력을 재정비를 했거든요. 본격적인 승수 쌓기에 돌입하겠다는 겁니다. 넥센은 그 개막 이후부터 이제 공격력이 가장 막강한 팀인데요. 지난 주중까지는 팀 타율 1위에 팀 없는 1위를 달렸습니다. 그에 비해 좀 투수력은 좀 모자랐죠. 근데 투수력만 어느 정도 따라준다면은 그 자신 있게 치고 올라가서 삼성과 승부를 겨뤄볼 수 있다는 이런 좀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 NC는 시즌 초반 상승세는 한표 꺾인 상태입니다. 5월까지는 30승 19패로 상당히 좋았는데요. 6월 이후로는 지난주 중까지 13승 12패로 조금 페이스가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그 투수력은 여전히 막강한데요. 외국인 선발 가운데 웨버가 조금은 부진하지만 다른 외국인 투수죠. 찰리아 에릭이 건재하고 이재학이 잘 던지고 있어서
팀 평균 자책에서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또 6월 이후 지난 주중까지 평균 자책만 보더라도 3.77이거든요. 9개 구단 중에 유일하게 3점대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NC 마운드에 상당히 점수를 주고 싶고요. 사실 이번 승부의 관건은 상대성에 있을 것 같습니다. 올 시즌 두 팀의 맞대결에서는 NC가 7승 2패로 압도했거든요. 더구나 NC는 넥센이 삼성 외 열세를 보이는 유일한 팀입니다. NC 타선이 넥센 투수를 상대로 9경기에서 타율이 무려 3할 5푼 5리라 되거든요. 넥센 투수들을 상대해서 NC 타자들이 거의 이제 요리를 했다고, 그 정도로 이제 쉽게 상대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예상을 하자면은 제가 이국적인 풍모와 외모지만 또 네? 국산을 선호해요. 네. 네, 국산을 애용하는 스타일인데 이번 대결에서는 좀 외제 쪽을 좀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NC의 그 해외 명품 마운드죠. 예. 그 외국인 선발이 찰리의 선발 등판이 예상되는 네. NC의 우세가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동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넥센의 참과 NC의 방패가 붙는 얄궂은 모순 대결,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3세판으로 보고 예측해 보시죠. 네, 안승호 기자의 말대로라면 외제 방패가 조금은 더 단단하다는 결론입니다. 안승호 기자, 외제 방패 NC를 이원만 기자, 재정비 마친 NC에 각자 힘을 실어주셨고요. 이경재 기자, 넥센의 든든한 프리미엄이죠. 조금 목동 구장이 좋다면서 넥센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아와 롯데 전통의 라이벌 시리즈가 광주에서 펼쳐집니다. 특히 기아는요, 4강 도전의 분수령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경기 어떻게 보세요? 전반기 막판에 기아 상승세가 좀 눈에 띄거든요. 네. 근데 기아는 이번 주말 경기를 마지막으로 전반기를 다른 팀에 조기 종료합니다. 다음 주중까지 다른 팀들이 경기를 치르는 것과 달리 기아는 올스타 휴식기를 더 갖는 건데요. 전반기 종료 시점에서 5할 승률에서 그래도 부족한 승수를 가급적 많이 줄여놔야 충분히 쉬고 난 다음에 후반기를 의욕적으로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팀 모두 여름 들어서는 상당히 페이스가 좋습니다. 기아는 6월 이후 지난 주중까지 17승 13패를 거뒀고요. 롯데는 7월 들어 조금 주춤하긴 한데요. 6월 한 달 동안 9개 구단 중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4강권 진입에 성공을 했는데요. 주목할 포인트라면 일단 롯데 타선에 있습니다. 롯데 김시진 감독은 최근 타선의 부조화를 좀 걱정하고 있거든요. 중심 타선에서 히메네스가 좋은 표현은 최준석이 좀 부진하고 최준석이 살아 올라왔을 때는 히메네스가 좀 페이스가 떨어져서 이렇게 좀 타선의 응집력이 떨어진다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6월과 같은 오름세를 타려면은 그 주력 타자들이 거의 빠짐없이 정상 가동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신인 감독은 롯데 타자들의 편식도 좀 걱정을 하는데요. 네. 빠른 볼 던지는 정통파 투수들한테 롯데 타자들이 비교적 상대를 잘하는 반면에 낯선 투수들에게는 좀 약세를 보이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선발 투수로 만나는 기아 자완이죠. 임준석과도 그동안 불편한 승부를 했습니다. 상당히 좀 안 좋았죠. 임준석은 올해 롯데전에서 2차례 나왔는데 1승 1패를 거뒀습니다. 지난해 롯데전 성적을 볼 것 같으면 2승 1패, 방어율 2.79로 아주 좋은 편이었거든요. 지난 주중에 대구 경기를 출장을 갔다 왔는데요. 예, 근데 김시진 감독을 뵀어요. 근데 김시진 감독이 요새 여름이고 해서 밤에 잠을 좀 못 이루는데 TV를 켜놓고 잠을 드는 습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스포츠 채널도 많이 보고 하는데 마지막에 12시 넘고 그럴 때는 또 YTN을 많이 뉴스를 많이 틀어놓고 해서 지금 좀 보고 계실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또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좀 느낌은 약간 기아 쪽에 오고 있어가지고 토요일 경기는 기아의 우세를 예상합니다. 네, 네, 안승호 기자는 올인 승부를 펼칠 기아가 승수를 가져갈 거라고 했는데요. 다른 의견들도 참고해 보시죠. 함께 보시죠. 네, 기아의 승리에 2표, 롯데의 승리에 1표 나왔습니다. 이경재 기자는요, 높은 선발 마운드 덕분에 롯데가 유리하다고 했고요. 안승호 기자, 4강 진입 직거래 찬스라는 표현으로, 이원만 기자는요, 송은범의 기환으로 기아가 이길 거라는 예상을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올스타 브레이크를 앞둔 시점에서요, SK가 삼성이라는 큰 벽을 만납니다. 또 42일 만에요, 위닝 시리즈를 거둔 두산. 그 상승세를 하나전에서도 발휘할지 주목이 되는 경기인데요. 3세판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신의 한 수는 정우성만 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경재 기자가 기자의 한 수라는 패기 넘치는 한 줄 평과 함께 SK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원만 기자 역시 마무리가 아쉬운 삼성이 역습에 당할 거라면서 SK가 승리할 거라는 예측해 주셨고요. 안승호 기자, 월드컵은 독일, 프로야구에서는 삼성이라면서 삼성의 우세를 점쳐주셨습니다. 이어서 하나와 두산의 승패판입니다. 네, 위닝 시리즈로 분위기 제대로 탄 두산이 우세하다는 종합평입니다. 하나의 오렌지색 원정 유니폼을 빗댄 안승호 기자의 재밌는 한 줄평이 눈에 띄는데요. 또 두산의 약점은 투수, 하나의 약점은 전부라며 이원만 기자가 강한 돌직구를 날려주셨네요. 네, 지금까지 야구 3세판 한 줄평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지난주 3세판 예상 결과입니다. 함께 하시죠. 2014 브라질 월드컵이 막바지에 이르자 기자들의 숨은 실력이 마음껏 발휘되나 봅니다. 독일, 브라질, 아르헨티나, 네덜란드가 승리를 가져갔고요. 기자들의 예측도 높은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네덜란드가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가져가는 바람에 기자들의 예상이 빗나갔다는 것이 아쉬움을 남기네요. 계속해서 야구 3세판 예상 결과입니다. 삼성, 넥센, 롯데가 승수를 가져가면서 기자들에게도 동시에 기쁨조 역할을 했네요. 반면 기자들의 상승세에 LG가 재를 확 뿌려 3세판 올킬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네, 지난주 브라질 월드컵 8강 경기 해외 사이트 예측 결과입니다. 네덜란드와 코스타리카는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4대3으로 네덜란드가 이겨 예측이 빗나갔습니다. 또 아르헨티나와 벨기에는 1대0으로 아르헨티나가 이겨 역시 예상과 엇나갔네요. 네, 계속해서 이번 주 해외 사이트 예측입니다. 독일 대 아르헨티나의 브라질 월드컵 결승전 예상입니다. 독일은 이번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보다 약간 나은 경기력을 보였다. 하지만 아르헨티나는 재능이 뛰어난 선수들이 많다. 아르헨티나에게 걱정이 있다면 공격력이다. 아르헨티나는 6경기에서 8골을 넣었지만 독일은 6경기에서 17골을 넣었다. 결승전은 예측 불가능하다. 4개의 차이에 따라 승패가 갈리고 특정 선수의 실수로 승부가 결정되기도 한다. 전체적으로 조심스러운 예측이지만 예상은 독일이 2대1로 이길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18일입니다. 별들의 잔치 프로야구 올스타전이 열리는데요. 올해부터요, 특정 팀에 대한 몰표를 없애기 위해 선수단 투표를 30% 더하는 방식으로 올스타 투표가 변했습니다. 올해는 NC의 나성범이 최대 투표에 영광을 안았는데요. 두 기자님들이 생각하시길 때 어떤 선수를 좀 꼽고 싶으세요? 안승호 기자님. 근데 저희 그 삼성 이승엽 선수한테 한 표를 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승엽 선수가 사실 상당히 여러 가지 홈런 업적을 남겼잖아요. 근데 그렇죠. 본인이 작년에 상당히 부진했는데 다시는 홈런 20개를 못 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6월에만 홈런 9개를 치면서 20홈런은 무난히 넘겨가지고 올해 아마 30홈런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노력을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역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저와 이름이 같은 이재원 선수를 좀 뽑고 싶은데 SK 김광현 선수랑 올스타전 선발로 배터리를 이루게 됐는데요. 네. 올해 4할 타율에 도전하는 대단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데 올스타전에서도 좀 4할에 가까운 타율을 기록을 하면서 MVP까지 먹었으면 하는 작은 응원을 보내봅니다. 5타수 2안타에 2홈런. 네. 네, 알겠습니다. 네, 17일이죠. 프로야구 올스타전 하루 전날 먼저 열리는 미래의 별들 퓨처스 올스타전도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면서요. 스포츠24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